사람들은 TV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고장나지 않았거나 화질에 문제가 없으면 딱히 바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의 성향은 제조사에겐 아주 골치가 아픈 일이에요. 소비자들이 자꾸 물건을 사줘야 하는데 TV에 문제가 없으면 딱히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 골치가 아플 수밖에요. 그런데 그런 TV 제조사들에게 황금기가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HD 방송 송출이었습니다. 기존의 화면보다 크고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브라운관 TV가 멀쩡해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붐을 타고 PDP와 LCD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진 것이 3D 영화 붐이었죠. 3D 영화의 역사는 무려 100년을 자랑합니다. 최초로 상업화된 것은 1922년에 개봉된 사랑의 힘이었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은 얻지 못했죠. 후에 개봉된 1952년작인 부하나 데블도 평은 비슷했습니다. 이렇듯 3D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죠. 이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3D 기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황금 같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2009년에 개봉한 아바타였습니다. 3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임에도 어지럼증이 없는 아름다운 화면, 3D를 잘 활용한 3차원적인 연출은 3D 열풍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아바타가 전세계적인 돌풍을 불러일으키자 여러 회사들은 앞다투어 3D를 활용한 제품들을 팔기 시작했죠. TV 메이커들은 3D TV를 팔았고 3D 기능이 들어간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출시되었으며 심지어 게임사인 닌텐도는 3D 화면을 볼 수 있는 게임기 닌텐도 3DS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3D는 이미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 되었죠. 극장에서는 단기간 동안 반짝 상영되며 TV 생산이 중단되어 3D 영화 애호가들은 구형 중고 TV를 찾아 헤매하는 실정입니다. 대체 3D 기술은 왜 갑자기 사그라드는 걸까요?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된 3D TV는 삼성이 출시했습니다. 아바타 열풍을 타고 2010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46인치와 55인치의 두 모델로 나왔지요. 이때 삼성은 TV만이 아니라 3D 포맷에 대응하는 블루레이 플레이어, 홈셔터 시스템과 안경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콘텐츠까지 모두 준비했지요. 수는 좀 적었지만 한국 기업치고는 참신한 시도였습니다. 이른바 3D 토탈 솔루션을 완벽하게 갖춘 거지요. 이후 2개월 뒤에 파나소닉이 자사 최초의 3D TV 비에라 BT2를 발매했으니 한국의 대응이 빨랐던 거예요. 이후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제조사들은 자사의 주요 라인업으로 3D 관련 제품을 추가하기 시작했죠. 아바타 열풍을 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3년인 이 시점, 아바타의 속편인 아바타2가 개봉된 이 시점에도 세계 3D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할 정도의 명작이니 말 다했죠. 그 엄청난 흥행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대세는 3D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디스플레이 업계는 HD 대응기기, HD 방송 전환의 붐을 타고 평판 TV를 출시했지만 이 붐을 노리고 이 회사 저 회사, 즉 개나 소나 평판 TV를 출시하는 바람에 수익성은 그리 좋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딱히 살 길을 찾지 못한 업체에게 아바타라는 구세주가 내려온 겁니다. 3D TV는 전용 안경을 사용해서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간은 입체 영상을 볼 때 양쪽 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3D는 이 시차를 활용해서 평면 영상을 입체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사실 3D에도 여러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것은 편광 글래스, 셔터 글라스라는 두 가지 기술이었습니다. 이 둘은 3D 이미지를 보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편광 글래스는 LG가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필름 패턴 편광이란 기술로 좌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출력하여 양쪽 눈에 하나씩 쏴주는 기술이죠. 후술할 셔터 글래스의 고질적인 단점, 깜빡임이 없어 눈이 편안하며 안경값이 상당히 저렴하고 색감도 우수합니다. 다만 화면을 쪼개서 각각 다른 눈에 쏘기 때문에 해상도가 1080p, 우리에겐 풀 HD라고 마케팅된 HD 해상도의 반인 540p밖에 되지 않았죠. 즉 해상도가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 셔터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화면을 특수한 안경을 통해 각각 다른 눈에 따로 쏴주는 방식을 말하지요. 편광과는 달리 해상도를 100% 구현했지만 화면이 좀 어두운 데다 계속 깜빡이기 때문에 나중엔 좀 속이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안경이 상당히 비쌌죠. 편광 방식의 안경은 쉽게 제조가 가능했지만 셔터 글래스는 안경이 아니라 전자장치입니다. 전자식 셔터, 통신 모듈, 제어 모듈이 모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허료나 라이선스비도 제공해야 했죠. LG TV의 경우 안경이 개당 10,000원 안짝이라 가족
가족 수만큼 안경을 사도 부담이 없었으며 안경 한두 개는 서비스로 주기도 했는데 삼성이나 소니 TV의 경우 셔터 글래스를 쓰는지라 안경값이 10만원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30만원을 더 써야 했죠. 저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수한 기술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거나 편의성이 좋은 제품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3D TV 시장도 사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삼성 등의 제조사가 셔터 글래스 방식의 제품을 제조했으니 당연히 초창기에는 셔터 글래스가 유리했지만 2012년 4,4분기 기점으로 시장에선 편광 글래스, 편광 필름 패턴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3D TV는 지금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TV라는 것은 사람이 쉬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지친 몸을 쇼파, 바닥에 누이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보게 하는 물건인데 3D를 볼 때마다 안경을 낀다면, 게다가 일부 제품은 스위치까지 켜야 한다면 상당히 귀찮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서라도 3D 영상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소비자들은 점점 흥미를 잃죠. 여기서 안경을 낀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건 편광 방식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영화를 보면서 안경을 끼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가죠? 사실 극장에서 안경 끼는 게 싫어서 3D 영화를 안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특히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실은 3D TV에는 약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콘텐츠였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는 최초로 흥행한 3D 영화이긴 한데 이 영화는 그냥 3D라서 흥행한 것이 절대 아니죠. 처음에 주인공인 제이크가 멍하니 헤매고 있을 때 네이트리는 조용히 그를 활로 노리죠. 그때 아토 키리나가 내려와 앉습니다. 3D 연출을 이용해서 말이죠. 아바타는 단순한 3D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엔 볼 수 없었던 연출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바람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던 영화죠.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 3D에서 중요한 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영화 플롯 단계에서부터 3D 연출을 고려하여 2D로 보면 다른 영화가 되는 아바타와는 달리 다른 영화들은 2D와 3D의 차이가 거의 없었죠. 물론 겨울왕국처럼 영화관 안에 눈이 내리는 것 같은 체험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튀어나오는 게 전부인지라 심지어 콘텐츠를 만든답시고 무리하게 3D로 만든 바람에 2D를 강제로 변환해서 눈이 심하게 아픈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실 상용화가 된 기술 중에는 변칙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닌텐도 3DS에 사용된 무안경 3D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크게 패럴렉스 배리어 방식과 렌티큘러 스크린으로 나뉘는데 3DS에 사용된 것은 일본 샤프사의 패널을 활용한 패럴렉스 배리어 방식이죠. LCD 패널 사이에 TN-LCD라는 얇은 막을 입혀 양면의 시각차를 활용하여 영상을 출력하는 기술입니다. 입체 화면은 렌티큘러가 뛰어난데 패럴렉스를 쓴 이유는 글씨 때문이죠. 게임은 영상과는 달리 자막, 문자를 자주 봐야 하는데 글자도 3D로 표현하면 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렌티큘러는 3D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레이어가 필요한데 이게 개발비 부담으로 이어지니 패럴렉스를 쓴 거죠. 다만 닌텐도 3DS는 마케팅 면에서 큰 고배를 마시는데요. 고배를 마신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왜 3D가 망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광고 때문이죠. 아무리 3D 연출이 대단해도 기존의 광고 방식으로는 이걸 홍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공중파의 다른 광고는 2D로 나오는데 게임 광고만 혼자 3D로 내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체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 이전에 효율성이 안 좋죠. 그래서 세일즈 포인트인 3D 연출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피로감인데요. 신형기기에선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시선에 따라 화면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구형은 그게 안 돼서 정자세에서 3D를 켜야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게임은 누워서 하죠? 사람들은 자연히 3D를 꺼버렸습니다. 결국 닌텐도는 개발비는 더 들어가지만 홍보 효과는 빈약한 3D 기능을 뺀 제품을 출시하죠. 그런데 이건 3DS만의 문제가 아니라 3D란 기술 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죠. 정리해보자면 3D가 무너진 이유는 안경을 낀다던가 정자세를 잡아야 하는 등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특성, 즉 첫 번째 이유는 편의성이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였죠. 사람들이 브라운관을 버리고 평판 TV를 산 이유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플레이테이션 3 때문이었습니다. TV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어지간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준하는 큰 기회가 있어야 바꾸는데 안타깝게도 3D TV는 특별한 소프트가 가치를 빛냈을 뿐 시장에 주류가 되지 못해서 교체
구제 수요도 적었죠. 세 번째 이유는 홍보였어요. 3D에서는 달리 TV인 대리점에서 체험이 가능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아바타, 슈렉 등의 좋은 영화를 볼 수 없어서 제조사들이 만든 데모 영상이 아니면 2D 화면을 강제로 변환한 영상으로 홍보했는데 데모 영상이란 모를까 변환 영상은 품질이 안 좋아서 일반 소비자의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죽을 사자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제조사들의 이기심이었지요. 3D 품을 몰고 온 게 아바타니 아바타의 블루레이로 홍보했으면 3D 솔루션은 팔기가 좋았겠지요. 문제는 업계의 제왕 파나소닉이 막대한 돈을 들여 영화 아바타를 자사의 제품의 독점 번들로 제공한 겁니다. 이에 놀란 소니, 삼성 등의 회사도 슈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을 독점 계약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소프트웨어가 줄어들게 됩니다. 번들인 아바타를 보기 위해서 파나소닉의 플레이어를 산 사람들이 번들인 슈렉을 보기 위해서 기기를 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제대로 된 소프트를 즐길 수 없으니 많이 알아 모를까 일반 소비자라면 자연히 보수적이 되는 거죠. 즉 제조사는 제 무덤을 제압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4K TV 때문이죠. 2009년에 업무용 장비로 보급된 4K TV는 2011년 일본의 4K 방송 시기에 맞춰 도시바가 세계 최초의 4K TV를 발표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2013년에 시험 방송, 2017년 5월에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4K TV를 발매했습니다. 이 4K TV의 세일즈 포인트는 정밀하고 아름다운 화면이 있는데요. 3D TV라는 것은 액정 패널에 편광 필터를 붙이는 방식이라 빛의 투과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즉 제조사는 4K와 3D 중 하나를 골라야 했는데 4K는 미래를 수놓을 차세대 방송 포맷이었지만 3D는 당시에도 주력이 되긴커녕 아바타만 한 게 없단 소리나 듣고 있었으니 제조사 입장에선 3D를 포기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었겠죠. 이런 걸 보면 흥행하는 제품의 공식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합니다. 가성비 좋고 쓰기 편하고 써야 할 이유가 많으면 뜨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 않으니 역사상에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것이겠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